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파트 청약 통장에 돈을 넣고 누군가는 재건축을 꿈꾸며 분담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지만 동시에 아주 조용한 곳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건물을 움켜쥐고 있던 진짜 부자들이 하나둘 매물을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한 남자가 던진 충격적인 한마디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굴리는 남자, 자산 1100조 원의 일론 머스크. 그가 최근 인류를 향해 날린 경고는 이랬습니다. 앞으로 건물의 가치는 사실상 영원이 될 것입니다. 집값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부동산 불패 신화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2030년이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모든 노동을 대체하고 인간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는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온다고 그는 단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이상한 현상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 사무소 벽에 빼곡히 붙어있는 매물 전단지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래 완료. 도장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한 중개인이 낮은 목소리로 털어놓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가격을 낮춰도 전화가 안 와요. 반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주 계산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재산을 수백억 수천억 단위로 가진 사람들이 조용히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아무도 이제 집은 그만 사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돈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첫 번째 신호는 제도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집을 여러 채 가져도 세금만 잘 내면 그만이었습니다. 오히려 장기 보유하면 혜택을 줬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용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주택자는 전세 대출도 추가 대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부동산의 공식은 이랬습니다. 일해서 번 돈보다 집값 올라서 번 돈에 세금이 덜 붙는 구조. 그래서 모두가 일하지 말고 집을 사라는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룰이 통째로 뒤집히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거시경제의 압박입니다. 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위협하는 고환율 시대에는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집값이 숫자로만 높아도 실제 거래는 실종되는 현금화 불가능한 시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고금리가 맞물려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인구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아직 서막에 불과합니다. 머스크가 경고한 진짜 공포는 이런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바로 기술이 가져올 파괴적 혁명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건설 현장에서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도대체 왜 아파트는 비쌀까요? 땅값? 자재비?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사람값 인건비입니다. 현재 아파트 분양가의 30%에서 40%가 순수 인건비라고 합니다. 위험한 현장에서 숙련된 기술자가 오랜 시간을 들여 벽돌을 쌓고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사람이 귀해질수록 인건비가 오를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 기둥을 통째로 뽑아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등장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치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불평 한마디 없이 24시간 일하는 로봇이
건설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 로봇 한 대를 운용하는 비용은 전기료 몇백 원에 불과합니다. 숙련공 하루 일당이 30만 원을 넘어가는 지금 로봇은 거의 공짜에 가까운 비용으로 집을 짓습니다. 여기에 3D 프린팅 기술이 결합됩니다. 거대한 프린터가 며칠 만에 집 한 채를 뚝딱 찍어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콘크리트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벽을 만들고 로봇이 창문과 문 배관 설비를 설치하는 실험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모든 물리적 제품의 가격은 결국 원자재 비용으로 수렴한다.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는 순간 건축비에서 인건비는 0이 됩니다. 10억 원 하던 아파트의 건축 원가가 1억 원, 아니 5천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짓는 집이 기존 아파트의 10분의 1, 20분의 1 가격으로 쏟아져 나온다면 누가 수억 원의 분담금을 내고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할까요? 누가 구축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사려고 할까요? 이때부터 부동산은 우리가 알던 자산의 지위를 잃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는 보물이 아니라 쓰면 쓸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소모품이 되는 겁니다. 마치 스마트폰처럼 말이죠. 10년 전 아이폰이 지금 얼마에 팔릴까요? 거의 고철값입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건물값, 영원 시대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건물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감가상각되는 소모품이 됩니다. 10년 된 아파트는 최신 스마트홈에 밀려 폐기 처분을 기다리는 구식기계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머스크는 2030년경이 되면 인간이 생존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고 예측합니다. 로봇과 AI가 모든 생산 활동을 대신하고 인간은 원하는 일만 하며 살 수 있는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할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의 스마트폰화라는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인가요? 하지만 역사는 항상 기술을 가진 자의 편이었습니다. 마차를 몰던 마부들이 자동차를 비웃었듯 지금 로봇을 비웃는 사이 우리 자산은 녹아내릴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의 가치가 사라진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가치 있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이 극명하게 갈리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첫째, 땅입니다. 로봇이 아무리 집을 빨리 지어도 그 집이 들어설 땅은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땅은 유한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입지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역세권 학군 상권이 좋은 입지였습니다. 사람이 출근하기 편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기 좋은 곳이 최고였죠. 하지만 로봇이 일하고 AI가 운전하며 집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세상에서도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중요할까요? 미래의 핵심 자원은 바로 전력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어치우는 전력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만 대의 로봇을 충전하고 자율주행차를 움직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AI 기업들이 발전소 근처 땅을 사들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가치 있는 땅은 대용량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초고압 변전소 근처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 전력망이 튼튼한 산업단지 주변이 새로운 프리미엄 입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강남이 교통과 교육의 중심지였다면 미래의 강남은 에너지 인프라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 둘째, 기술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부의 원천이 부동산에서 기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 로봇을 만드는 기업,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의 주주가 되는 것이 미래의 건물주가 되는 것보다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영역입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잘못된 판단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 혁명의 수혜를 입을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는 건 고려해 볼 만한 전략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도 가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경험과 직감, 그리고 창의성입니다. 시장 골목에서 30년간 장사하며 쌓은 고객과의 신뢰 기계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아내는 숙련공의 감각, 수천 번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노하우, 이런 것들은 AI가 100년을 학습해도 얻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를 아우라라고 부릅니다. 미래에는 숙련된 기술자의 노하우를 로봇에게 전수하는 일이 새로운 고소득 일자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데이터화하고 로봇이 학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로봇 트레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오직 오랜 경험을 가진 시니어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자산의 냉정한 진단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꺼내서 하나하나 따져보십시오. 서울 핵심지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지방 외곽의 빌라입니까? 실거주 목적입니까? 투자 목적입니까? 대출이 얼마나 있고 매달 나가는 이자는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까? 특히 지방의 노후주택이나 투자용으로 보유한 다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팔고 싶으면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는 어떨까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손해는 나중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손해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관리입니다. 왜 자산 이야기에 건강이 나오냐고요? 건강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병원비로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노후는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여러분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더 오래 배울 수 있으며 더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간병 로봇이 보급되면 집에서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누리려면 기본적인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루 30분 걷기를 시작하십시오.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술과 담배를 줄이십시오. 정기검진을 받으십시오. 이게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입니다. 셋째, 평생 학습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십시오. 인터넷 뱅킹을 익히십시오.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로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본 개념이라도 알아두십시오. 지역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을 많이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참여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넷째, 인간관계의 강화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고립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 사이의 온기와 교감은 그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십시오.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십시오. 친구들과의 모임을 소중히 하십시오. 이웃과 인사하고 지역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반대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삽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불안하셨을 겁니다.
평생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고 낯선 미래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변화는 항상 있어 왔고 여러분은 그 모든 변화를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소달구지 타던 시절부터 KTX의 시대까지, 우물물 길어먹던 시절부터 정수기의 시대까지, 호롱불 켜던 시절부터 스마트폰의 시대까지 모두 겪어오신 분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적응해온 유일한 세대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의 파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파도는 제대로 타기만 하면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보편적 고소득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봇이 모든 일을 하고 생산 비용이 0으로 수렴하면 모든 물건값이 저렴해집니다. 식료품, 의류, 전자제품, 심지어 의료 서비스까지 지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는 로봇과 AI가 만들어낸 부를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물건을 살 수 없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기본소득이든 다른 형태든 일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은 더 이상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도구가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며 사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허리 휘어가며 일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물론 그 전환기에는 혼란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나가고 계신 겁니다. 변화를 인지하고 정보를 찾고 준비하려는 자세를 가지셨으니까요. 거창한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수억 원을 움직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통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내가 가진 부동산의 가치를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운동화를 신고 30분만 걸어보십시오. 자녀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줄 것입니다. 머스크가 예언한 그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이 품위 있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변화는 미리 아는 사람에게는 기회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준비 완료라고 남겨주셔서 함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